샵사인 4998번째 보혀. 오빠. 오늘은 오빠가 좋아한다는 비가 내렸어요. 친한 친구들에게는 이미 수십 번도 더 말했지만 정말 좋아해요 아니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넘칠 만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가마득한 새내기들 정모에서 오빠를 처음 봤었어요. 재수해서 나이가 1살 많다며 머리를 극적이던 오빠 모습이 난 아직도 생생해요. 나이가 어린 동기들에게도 나이가 같은 선배들에게도 말을 못 놓던 모습도 생생해요. 그때 오빠 옆에 앉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알고 보니 술도 엄청 못 마시는데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흐트러진 내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옷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떼어주고 슬쩍 술을 마셔주는 모습에 난 반했던 걸까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주위를 챙기는 성격이란 걸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까요? 모든 게 지나고 개강을 했지만 한순간의 착각이라 생각했던 내 감정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커져만 갔어요. 예의 바른 오빠의 모습과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늘 뿌리던 향수 냄새 수업 시간에 앞만 바라보다 열심히 필기하던 모습 모든 게 날 삼켜버렸어요. 주변 동기들이 오빠를 칭찬할 때마다 난 괜히 내 맘을 들킨 것 같아 불안했어요. 어떻게든 오빠랑 친해져 보려고 밥 약속을 잡고 동기들과 함께 오빠가 있는 술자리에 간 게 통했는지 난 오빠와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친해지고 나니 이제 봄바람이 아니라 폭풍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오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말을 놓은 게 나라며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는 오빠가 귀여웠어요. 존댓말이 편하다는 사람이었지만 나에게는 반말만이라도 그 하나만이라도 특별했으면 해서 귀찮을 정도로 말을 놔달라 졸랐었잖아요. 누구에게나 꼬박꼬박 답장을 하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난 좋아서 하루 종일 오빠랑 시덥잖은 얘기를 주고 받았었잖아요. 나 사실 연락 되게 귀찮아해요. 핸드폰도 잘 안 봐요. 근데 오빠 이름이 화면에 뜨면 나도 모르게 웃으며 답장하고 있었어요. 몰래 오빠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여 저장했다가 들킨 건 기억나나요? 오빠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자주 연락하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거라 얼버무렸는데 그때 내 얼굴은 아마 그 이모티콘처럼 빨개졌을 거예요. 학교를 둘러보면 난 어쩔 수 없이 오빠를 생각하게 돼요. 공부 잘하는 오빠 덕 좀 보자며 졸라서 같이 들었던 수업들도 꽤 많았는데 시험 기간에 고생했지만 그래도 같은 수업이니 열람실에서 같이 밤을 새자는 오빠 덕분에 난 시험 기간들이 입실렌티랑 고연전 같은 축제들보다 더 좋았어요. 공부하다가 슬쩍 나와 달을 보며 중광에서 같이 마셨던 맥주캔을 1달 넘게 못 버렸다는 건 알까 모르겠어요. 주점대 묵묵하게 혼자 뒷정리를 하는 오빠를 보며 왜 저 사람은 포기하지도 못하게 멋있는 일만 골라서 할까 속으로 사랑한단 말을 삼키고 또 삼켰어요. 그러다 여름방학이 왔어요. 오빠가 나를 결국엔 무너뜨린 그 무더운 여름이 결국엔 날 녹여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약속을 잡을까 끙끙거리던 내게 정말 기적처럼 먼저 만나자 한 오빠 연락에 나는 옷을 사고 언니에게 화장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수줍게 웃으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내 주변에 털어놓을 친한 여자가 너밖에 없다고 앞으로 도와달라며 말을 건네던 오빠가 그때만큼은 죽도록 미웠어요. 소개해줬다는 그 고등학교 동창도 죽도록 미웠어요. 그런데 난 바보같이 웃으며 여자 마음은 여자가 제일 잘 알 거라면서 연애 상담은 나에게 맡기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만 내뱉었어요. 난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꼴사납게 울었어요. 친구들이 힘내라며 불러낸 술자리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내 자리는 오빠 옆이 아닌 뒤라는 걸 알았거든요. 2학기 때 난 예전처럼 오빠랑 연락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오빠는 연애를 하느라 너무 바빴고 행복했잖아요. 행복한 게 눈에 보일 정도여서 난 오빠만큼 오빠의 여자친구를 생각했어요.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미워져야 하는데 싫어져야 하는데 그러는 내 자신이 오히려 미웠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오고 오빠는 나를 한 번 더 무너뜨린
그 매서운 겨울이 나에게 또 어줍잖은 희망을 줬어요. 갑자기 상태 메시지가 바뀌고 프로필 사진이 내려간 오빠의 카톡.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았었는데 조심스레 그리고 정말 못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혹시 헤어졌냐 물었더니 맞다며 시간이 되면 술 좀 같이 마셔달랬던 오빠.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난 그날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오빠의 슬픔을 팔아 난 행복을 샀었어요. 연신 오빠를 달래주며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온 건가 싶어. 착한 오빠의 모습에 질려 떠났다는 그 여자친구를 속으로 엄청 욕했어요. 오빠 면전에 대고 욕하면 아직 좋아하는 게 뻔히 보이는 오빠가 나에게 화를 낼까 무서워 속으로 삼켰어요.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그런데 오빠는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너 같은 동생이 있어 다행이라며 너는 나랑 계속 친구로 남아달라며 울먹였어요. 오빠, 나는 동생 같은 거 하기 싫고 여자친구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아주 작은 기회라도 오겠지 하면서. 오빠는 묵묵부답이었죠. 오빠가 혹시 착각 같은 질투라도 해줄까 싶어 소개팅을 나간다 했지만 본인이 더 신나서 상담해주겠다며 웃던 오빠는 진짜 내 마음을 몰랐을까요? 이제 바보 같은 짝사랑 그만하라며 친구가 억지로 주선해준 소개팅을 나갔지만 내 눈과 입, 귀는 전부 오빠를 찾고 있었어요. 내가 21살이 되고 오빠가 22살이 된 그 해 오빠는 군대를 갔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눈에 안 보이고 연락이 안 되면 좀 나아지겠다 싶었는데 오빠의 부재는 존재보다 더 매섭게 날 몰아쳤어요. 부담스러워할까 하루에 10통씩 썼다 지우고 한 통만 올린 인터넷 편지. 빼곡히 쓴 건 서랍에 넣어두고 보냈던 한두 장짜리 손편지. 답장으로 왔던 손편지는 아직도 지갑 한 구석에 있어요. 첫 휴가를 나와 너 덕분에 훈련소가 외롭지 않았다며 쓰다듬어준 오빠의 손길이 어찌나 아팠었는데요. 그까짓 거 날 여자친구라고 불러준다면 수십 개 수백 개는 썼을 텐데요. 난 혼자만 곰신이 되어 오빠의 제대를 기다리고 1년이라도 더 학교를 같이 다니려 억지로 휴학했어요. 진짜 멍청하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에 달고 살던 오빠랑은 안 어울리죠. 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혹시 오빠를 잊을 수 있을까 영화관 알바도 하고 카페 알바도 했지만 택도 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래도 오빠의 휴가 때마다 우연인 것처럼 마침 그날 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쓸모없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1년 동안 오빠가 없던 학교를 다니며 오빠가 매일 쓰던 향수 향을 가끔 우연히 맡을 때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무서웠어요. 이런 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오빠가 제대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제대 선물로 그 향수를 선물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지금도 날 만날 때 뿌리고 나와줘서 고마워요. 오빠가 복학한 뒤 예전처럼 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여전히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인데 변한 건 더 커져버려 이제는 어디까지 커질까 궁금해져가는 내 마음이에요. 이제는 예전 여름방학 때처럼 어떻게 만날까 고민할 필요 없이 아무렇지 않게 밥 먹자 영화 보자 할 수 있는 사이인데 그 아무렇지 않은 사이가 내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때로는 오빠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아예 없어지면 그때서야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오빠, 나 진짜 말이 너무 많죠. 오빠가 가끔 장난으로 구박하는 것처럼 정신없고 쉴 새 없이 떠들죠. 내 모든 말들은 결국 오빠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너무 커져서 결국 조만간에는 터져버려 오빠를 삼켜버릴 말들이에요. 허우적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나를 깊게 밀어버리는 말들이에요. 난 오빠에게 좋은 동생은 될 수 없나 봐요. 뭐로 제보를 부탁할까요? 연애 / 인간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고민도 있어요. 오빠는 이미 내 삶 그 자체가 돼버렸는데. 오빠,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서 난 오빠가 무서워요.